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그런 버릇이 있잖아요. 이게 뭐 방송을 안 하다 보면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버릇을 뭐든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방송이 가끔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어디 간 거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좀 새벽이 시간 되니까 감성이 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제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리플 소식도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고 시장에 임하는 거랑 아는 거랑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시면은 CNN입니다. CNN에서 스포츠 크립토는 이제 아웃이다. 이제 암호화폐는 끝났고 스포츠 베팅 아시죠? 그 스포츠 한국어 치면은 뭐 이제 이제 배트맨 토토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슈퍼볼 애드에 크립토 대신에 스포츠 베팅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2000년도 인터넷 닷컴 버블 있잖아요. 그때 슈퍼볼에 그 광고가 나온 뒤에 폭락을 했고 저번에 암호화폐 2021년에 코인베이스가 거의 150억 이상 광고비를 집행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불장에 슈퍼볼 광고가 암호화폐 광고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빼라는 사인입니다. 웃긴 게 그 스포츠 베팅은 되는데 저도 뭐 가끔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크립토는 더 이상 못 들어가는데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거 있지만 갑자기 이 자리에 스포츠 베팅이 들어갔습니다. 본인들이 스포츠 베팅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제도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리플사가 이더리움처럼 SEC한테 협조를 했다면은 지금 리플과 이더의 위치가 바뀌었을 건데 단 이제 리플사의 비전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리플의 목표는 지구 정복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망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다시 한번 제가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낸스가 압도적으로 거래 볼륨이 1위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자국의 암호화폐 회사를 죽인다. 코인베이스가 2위인데 이게 뭐 주당 방문으로 보면은 21,428명?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게 크라켄이 볼륨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95만 명. 그래도 확실한 거는 바이낸스를 못 이기죠. 두 개 합해도. 3위로 따지고 보더라도 거의 한 14배가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하고 봤는데 여기서도 같은 위치입니다. 그대로 나와있죠. 이게 21,428명, 95만 7천명. 이게 아마 틀린 것 같은데 좀 업데이트 되면. 근데 뭐 확실한 거는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제 코인베이스랑 크라켄을 키워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낸스 USD에 대해서 SEC가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바이낸스 USD 아시죠? 여기입니다. 출이 바이낸스 USD를 줄여서 BUSD라고 그러고요.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SEC에서 바이낸스 USD가 증권이다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증권이라면 증권인 거예요. 지금 바이낸스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팍소스 트러스트가 바이낸스랑 USD 관련해서 이제 파트너인데 바이낸스가 팍소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제 BUSD를 그동안 이제 발행을 했는데 지금 이 통지서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웰스 서미션이니까 이걸 받고 이제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BUSD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증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다른 걸 만들어내겠죠, 나중에. 자,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버트 키요사키 뭐 말도 많은데 저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참고를 하는데 제가 이제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이분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초의 도미노 2022년에 14만 4천 명 해고했죠. 얼마 전에 뭐 엄청 났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66,000명을 추가로 이제 해고를 할 거고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골드, 금, 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짜 돈, 캐시로 실제 돈을 살 것입니다. 이 사람 기준에서는 실제 돈은 골드랑 실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인데, 요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캐시가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 캐시는 가면 갈수록 가치는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게 나이지리아인데요. 지금 ATM 기계를 부시고 있습니다. 이게 좀 폭력적이긴 한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현금 인출을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ATM에서 돈을 많이 못 뽑게 하고 아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채택을 강요를 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못 찾게 하고 CBDC를 사게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컨트롤한 이유가 비트코인 나이지리아 프리미엄이 60%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은 살기 힘든데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3국가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지택 나라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기능이랑은 현재까지는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프리미엄 차익 거래 나이지리아 가면은 60%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 모집합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가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리플 소송 얘기를 먼저 간다면은 이제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양쪽 당사자는 굉장히 잘 알겠죠. 저는 이제 소송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분들을 나오면 다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여러 정보를 많이 알고 이제 생각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공유해드리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입니다. 법적인 이제 효력이라든지 그냥 개인 의견인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리플사의 이전 판매, 그러니까 그 전에 판매됐던 거는 이제 그 증권으로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XRP 판매는 증권으로 좀 크게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XRP 판매는 증권으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래소에 있는 건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현재 진행 중인 XRP 판매는 리플사의 리스랑 세일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증권으로 판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게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릴 거예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고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좋습니다. 2차 시장의 모든 판매는 증권이 아닌 거로 판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리플의 XRP 그리고 에스크로는 공인 투자자들에게만 판매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가 뭐냐면은 만약에 판결에서 리플의 XRP랑 그 다음에 에스크로 물량은 공인 투자자, 이제 VC나 이제 큰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대형은행, 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기관급들만 살 수가 있다면은 이 말은 리플사 XRP가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리플사는 2차 시장에서 계속 XRP를 발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서플라이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 XRP 사용 가능한 공급이 다음에서 60에서 75%. 요거는 제가 지금 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확실히 XRP, 이제 그 사용 가능한 공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리플에 진행 중인 XRP 정리를 하면은, 리플에 진행 중인 XRP 판매는 계속 증권으로 판결이 되고, 동시에 플러스, XRP를 재상장하는 미국 거래소 플러스 미국 투자자들의 명확성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리플사의 계속 바이백, 그 다음에 2차 시장의 그 서플라이 쇼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XRP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그럴듯한 것도 있고 제가 동의 못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와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리플사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소송을 계속 보면서 SEC가 가능한 거, 못하는 걸 보니까
기존 그 레거시 그 이제 트래디셔널 그 기관들하고 법률 시스템이랑 유착이 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런지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리플사가 100% 이깁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팩트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소송의 결과가 일방적으로 리플사한테 불리하게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현재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 희망 회로가 될 수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XRP가 15개월 정도 7원이었습니다. 가격이 7원 9원 그랬었는데 그때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15개월 동안에. 근데 다 이제 지치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그 뒤에 XRP가 10만 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XRP 가격이 굉장히 지금 다 지쳤잖아요. 솔직히 많은 장투라든지 대부분들이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아닌다면은 좀 많이 지친 분들이 많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번 또 뜨면은 이제 한번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에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기대를 안 할 때 올라가는 트렌딩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XRP. 제가 여러 코인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제 XRP라는 코인, 이 리플이라는 코인은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 투자를 하면서 이전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참 이제 소송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승철 씨 노래 중에 그런 뭐더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XRP를 주제로 그런 코인 또 없습니다로 노래 만들면은 상당히 반응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분들 모집합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법정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기꺼이 방어할 것이라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얘기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사장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크라켄은 겁쟁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 싸움이라는 게 리플사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SC랑 싸우면 쉽지는 않겠죠. 근데 크라켄은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지금 법정에서 방어를 할 거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드립니다. 잘생기셨네요.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현재 지금 SEC가 어떤 식으로 미국 규제를 하려는지 암호화폐에서 그 다음에 이걸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이제 LBRI의 그 코인이 많이 좀 이슈가 됐는데 원래 그 전에 이분이 킥 인터랙티브의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만든 코인이 이제 킨이라는 코인이었잖아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Settlement discussions, those haven't happened since. 자, 요거를 들으시니까 현재 리플사의 소송이 어디까지 좀 왔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미래 그림이 그릴 수 있지 않나, 그려줄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The lawsuit was filed, and I've seen a number of people speculate on why wouldn't they just take a settlement? Why wouldn't they just take a settlement? And if there was a good settlement, a win-win settlement, we would have taken it. 지금 이 소송이 2019년이잖아요. 19년인데 현재까지도 지금 그 명확성이 없습니다. 이제 없었고 이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합의를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플사도 역시도 지금 말하는 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죠. 브래드 칼링하우스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만 이제 확실히 명확성을 준다면은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는 합의로 보기든 정말로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는 아마 그 약식 판결로 갈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Why? Because we understand the SEC is in a tough position. 그러니까 이제 SEC가 결정을 못한 이유가 이해가 가는 게 현재 This is an industry full of scammers and fraudsters, and if we could help them,
이제 SEC 결정을 못 하는 게 이해는 가긴 한다. 왜냐면 현재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지 않냐 그랬는데 create some boundaries around that, give them a tool to go after those scams, we would have been happy to do so. But the thing we needed in return is explicit acknowledgement that Kin today and going forward is not a security. 자,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많은 걸 이해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못 주는 거는 명확성을 못 주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가 SEC한테 지침서 같은 걸 만들어줘서 도와줄 수 있다. 그 가짜 나쁜 프로젝트인지 좋은 프로젝트인지 대신에 우리한테는 명확하게 증권이다 아니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 했고요. 이제 뒤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여기 킥 인터랙티브의 그 네이티브 코인이 킨인데 이게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된다면은 살 때마다 그 브로커 딜러한테 가서 사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스탠스가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SEC의 갠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 주장합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2022년 10월 4일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앞에 계속 연결된 얘기잖아요. 이 스탠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문어는 월스트리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SEC가 게리 갠슬러를 앞세워가지고 이런 조그만 회사들,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리플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적인 거죠. 그래서 요런 코인, 이런 작은 회사들을 명확성 안 주고 다 없애버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JP 모건이라든지 큰 기관들, 월스트리트 기관들, 증권 회사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아마 거래소를 만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인 시장을 먹으려는 곳은 설치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랑 크라켄을 공격하는 이유도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본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왜냐하면 증권 시장보다 지금 암호화폐는 발전 속도도 상대도 안 되고 증권 시장은 더 이상 저는 발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새로운 이제 먹거리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다 먹겠다는 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이제 돌문어하고 콜라보를 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큰 기관들급들의 이제 우리 거래소다 이러면은 SEC에서 그래 이거는 이런 시장은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에 암호화폐 지켜봤는데 보호해줬다. 근데 내가 볼 때 월스트리트 거래소가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다른 데 쓰면 불법이에요. 이래 버리면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지금 바이낸스, 그 다음에 FTX 그 사건 조작, 심지어 코인베이스 크라켄까지 공격하는 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조금 디프레스한 얘기를 한 걸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같은 리테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든 부분이지 명확한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런 이제 그 기조의 기관의 움직임 보면은 암호화폐의 미래 시장은 밝습니다.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괜찮은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금붕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같은 거에 투자를 하시고 본인들 투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음 장에 살아남는다면은, 저번 불장은 거의, 장난? 훨씬 더 큰 수익을 좀 보시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뭐 이런 얘기는 좀 거시적으로 한 거고요. 이제 리플사가 어떻게 소송에 합의를 하는지 리플사는 무시를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처럼 묻히지는 못하죠. 워낙 랜드마크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결과가 나오고요. 이제 그거의 부분에서 또 같이 해석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